안녕하세요. 도커를 주제로 발표할 박가영입니다. 먼저 도커가 무엇이며 왜 필요한지 알아보고 도커와 유사한 가상화 도구인 버추얼 머신과 도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도커를 이루는 핵심 구성 요소를 알아보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본 뒤 정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일단 도커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여러 개발자들이 내린 정의 중 가장 와닿는 정의는 이 두 가지였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툴과 가상화 툴입니다.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툴은 바로 감이 오실 것 같은데요. 가상화 툴은 가상화를 모르신다면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상화는 물리적인 컴퓨터 리소스를 다른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커의 경우 호스트의 OS 자원을 공유합니다. 도커는 컨테이너 기반의 가상화 플랫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커는 왜 필요할까요? 로컬에서 개발과 테스트까지 마쳤는데 서버에 일을 옮기려면 과정도 복잡하고 에러가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도커가 생겨나기 전에는 이러한 흐름으로 배포가 이뤄져야 했습니다. 먼저 개발자가 개발과 테스트를 마치면 인스톨레이션과 컨피규레이션 설명서를 제작하여 옵스팀에 전달합니다. 그럼 옵스팀은 설명서를 참고하여 서버에 애플리케이션과 디펜던시를 설치하고 배포하죠. 이때 서버에 깔려있던 기존 디펜던시와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옵스팀에서 텍스트로 된 설명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커가 탄생하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조금 과장해서 설명하자면 옵스팀은 도커 아티팩트를 가져오고 이를 런하기 위한 명령어만 실행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서버에서 앱과 디펜던시를 하나하나 설치하고 구성하는 번거로운 과정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커 아티팩트라고 하니 조금 모호하게 들리실 텐데요. 어떤 아티팩트가 도커를 통해 생성되는지는 추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커가 가상화 툴로서 배포를 편하게 해준다는 건 알겠는데 가상화라고 하니까 버추얼 머신을 떠올리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커와 버추얼 머신은 가상화 툴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하지만 가상화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를 설명하려면 OS를 들여다봐야 하는데요. OS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OS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OS 커널입니다. 커널은 하드웨어 구성 요소와 커널 위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사이에 위치합니다. 커널은 두 가지를 이어주면서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원활하게 애플리케이션이 동작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왼쪽이 버추얼 머신, 오른쪽이 도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버추얼 머신은 하이퍼바이저 기반의 가상화를 사용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논리적으로 분할된 공간에서 버추얼 머신이라는 독립된 가상 환경을 만드는데 버추얼 머신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와 자체 커널인 게스트 OS를 포함합니다. 즉 OS 전체를 가상화합니다. 하이퍼바이저는 버추얼 머신에 깔린 게스트 OS를 구동 및 모니터링하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반면 도커는 도커 엔진을 두고 OS의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만 가상화합니다. 즉 자체 커널이 없어 호스트 OS의 커널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도커 이미지는 버추얼 머신에 비해 작고 시작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도커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로는 이미지, 컨테이너, 그리고 도커 파일이 있습니다. 앞서 도커가 등장하면서 개발자들이 도커 아티팩트만 옵스팀에 넘겨주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도커를 사용하면서 생성하는 아티팩트들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의 스냅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 프로세스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 라이브러리, 컨피규레이션, 그리고 컴파일된 실행 파일 등의 모든 설정 값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개발하면서 설치하고 세팅하고 생성해 놓은 현재 상태를 그대로 캡처하는 것이죠. 이미지는 한번 만들어지면 불변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에 쉽게 공유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실행한 상태입니다. 이미지는 쉽게 공유하고 배포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받은 이미지를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디펜던시와 함께 애플리케이션 자체를 패키징, 캡슐화하여 격리된 공간에서 프로세스를 동작시키는 기술이 컨테이너입니다. 도커 파일은 컨테이너를 만드는 레시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커 파일을 빌드하면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도커 파일에는 다양한 것들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에 카피해야 하는 파일을 설정하거나 설치해야 하는 디펜던시를 정의하거나
필요한 환경 변수를 세팅하거나 런할 셋업 스크립트를 지정하여 구동 방법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커를 사용하는 대략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로컬 PC에서 개발이 끝나면 도커 파일을 이용해 이미지를 빌드합니다. 서버의 이미지를 공유하고 싶다면 로컬 PC에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에 이미지를 푸시하고 서버에서 해당 이미지를 풀하면 됩니다. 이때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란 도커 컨테이너 이미지 저장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 코드 저장소로서 우리가 GitHub을 이용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는 프라이빗 저장소와 퍼블릭 저장소로 구분되며 대표적인 저장소로는 도커 허브, 구글 클라우드의 GCR, AWS의 ECR 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커 사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도커 파일을 작성해야겠죠. 오늘은 예시를 통해 몇 가지 키워드만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는 자바 스프링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위해 제가 졸업 프로젝트 때 직접 사용한 파일인데요. 먼저 from 키워드는 시작 부분에 꼭 나와야 합니다. 도커 이미지 생성의 기초가 되는 이미지를 지정합니다. 우리는 자바 스프링을 한다고 했으니까 오픈 JDK를 설정해 줬습니다. ARG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여기서는 빌드하여 생성되는 자 파일을 지정해 줬습니다. 카피 키워드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이미지 안에 특정 파일을 미리 넣어두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앞에서 지정한 자 파일을 이미지 내에 app.ja라는 파일명으로 넣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엔트리 포인트는 컨테이너가 생성되고 최초로 실행될 때 항상 수행되는 명령어를 지정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가 최초로 실행될 때 app.자 파일이 실행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명령어를 이용해서 도커 파일을 작성할 수 있는데요. 도커 공식 문서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커 파일 작성을 완료했으면 도커 파일을 이용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이미지 생성에는 도커 빌드 명령을 사용할 수 있고 구체적인 포맷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지를 생성했다면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저는 도커 허브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도커 푸시 명령어를 사용하면 도커 허브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커맨드를 작성하면 되고요. 도커 태그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지에 태그를 지정하여 푸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서버에서 이미지를 내려받아야겠죠. 도커 풀 명령어를 사용하면 도커 허브로부터 이미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받았으니 이제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도커 런 명령어를 사용해 실행할 수 있는데 설정할 수 있는 인자값이 다양합니다. 네임 인자를 설정하면 컨테이너명을 설정할 수 있고 v 인자는 볼륨을 설정하고 d는 백그라운드에서 즉 데몬으로 컨테이너가 돌아가도록 설정합니다. 그리고 p 인자는 포트 번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 예시 커맨드를 보면은 도커 런으로 컨테이너를 실행하는데 데몬으로 동작하고 컨테이너 네임은 테스트 컨테이너이고 호스트 운영체제의 8090번 포트가 컨테이너의 8080번 포트로 연결되도록 테스트 이미지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실행합니다. 개발을 실제로 하다 보면 여러 개의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하여 함께 동작시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링 컨테이너와 MySQL 컨테이너, 레디스 컨테이너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컨테이너 개수가 많지 않고 서비스 규모가 크지 않다면 도커 컴포즈 사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도커 컴포즈는 멀티 컨테이너 도커 애플리케이션을 정의하고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YAML 파일을 이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서비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도커런 명령어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것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컨테이너와 주변 환경, 즉 네트워크, 볼륨 등을 한 번에 생성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건 실제로 개발에 사용한 도커 컴포즈 YAML 파일인데요. 멀티 컨테이너 애플리케이션을 구성하기 위해 사용할 도커 파일의 위치를 각각 정의하고 포트 포워딩을 설정할 수도 있고 볼륨을 지정하는 등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도커는 애플리케이션 패키징 툴 또는 가상화 툴로서 격리된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패키징하고 실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미지는 애플리케이션의 스냅샷에 해당하며 컨테이너는 이미지를 이용하여 격리된 공간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동작시킨 것을 말합니다. 도커 파일을 작성하여 컨테이너 생성 방법을 정의할 수 있으며 이를 빌드하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는 불변이기 때문에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를 이용해서 쉽게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커는 잘만 쓰면 배포가 편해지는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용한 참고 자료입니다. 여기까지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감사합니다.